부동산 업계가 불타오른다. 부동산 레시피. 왔어! 부동산 레시피 현셰프입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레시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쉐어하우스인데요. 저같이 사회초년생이나 그리고 거리가 먼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볼 겸, 그리고 또 창업은 어떻게 하는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쉐어하우스란 한 세대 안에서 여러 명이 화장실이나 부엌 등 공용 공간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형태의 거주 방식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하우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지역에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개수는 약 12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성비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주변에 쉐어하우스 외에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오시텔, 자취방, 이제 하숙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부동산들이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젊은 세대 위주로 학생과 직장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라는 부분도 있고, 주변 원룸이나 하숙보다는 저렴하게 아니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숙과 원룸과 쉐어하우스의 차이점 비교를 한다면, 일단 하숙은 영어로는 홈스테이라고 하고,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물 보시면 그 집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게 하숙이죠. 하숙은 쉐어하우스처럼 비슷하게 여러 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유사한 점은 갖고 있지만,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다른 점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의 경우에는 1인 세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특화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쉐어하우스는 1인실과 2인실 아니면 또 다인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인실로만 구성되어 있는 원룸과는 좀 차이가 있고, 원룸은 쉐어하우스하고 다르게 공동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라는 장점 외에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단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점점점 많이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적정 인원은 쉐어하우스의 구조에 따라서 그 수용 인원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꼭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방 3개, 화장실 1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에서 5명 정도가 쉐어하우스 생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지역에 따라도 틀리고, 그 지역의 어느 부분에 이제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도 시세가 많이 좀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일단 인천 지역의 대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과 쉐어하우스를 금액을 좀 비교하자면, 일단 원룸은 1인실만 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도 1인실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원룸은 보통 보증금 200~300만원에 월 40~50만원에 형성되어 있고, 쉐어하우스는 보증금 60만원이나 70만원, 그 다음에 월세는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창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 조사, 실제로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든 검토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쉐어하우스 같은 부동산 임대업은 발품, 손품 많이 팔아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규모,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들이 어떤가에 대한 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입주자가 학생이 많은지 아니면 직장인이 많은 건지 그 지역의 학생과 직장인의 분포도를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를 예를 들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약 5만 명 이상이 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제가 조사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했고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직장인들이 많은 역세권 라인으로 해서 제가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어떠한 규모로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다행히도 지금은 쉐어하우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태고 정보가 인터넷상에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먼저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 가능성과 타당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비용은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내가 소유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임대차를 놓고 전대 형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는 보통 아파트와 빌라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자가를 소유하고 아파트나 빌라에서 서비스하는 경우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요. 쉐어하우스를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형태인 임대차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 빌라의 경우에는 2,5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차 기준이고, 임대차 계약과 그 다음 안에 시설 들어가는 비용, 시설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률은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부동산 임대업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약 4% 이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피스텔은 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쉐어하우스 경우에는 10% 이상, 20% 정도까지 현재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일반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에 위탁을 해서 나의 어떤 그 맨파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쉐어하우스와는 다르게 그냥 부동산과의 위탁의 관계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는 거고, 쉐어하우스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인건비가 투입이 돼서 그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기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간 활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모집하고 그 다음에 선별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면 그 업무조차도 루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머지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다른 일을 또 도모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를 더 크게, 더 풍부하게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따로 또 투자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 장점으로는 제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완성시키고 할 때쯤 입주자들로부터 만족스럽다는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가장 큰 거는 청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에어비앤비나 여타 다른 업체들의 어떤 게스트하우스보다는 청소를 덜 하지만 이 쉐어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반 부동산 임대업보다는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하는 그 횟수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입주자의 입실과 퇴실뿐만 아니라 이 하우스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바로 공실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인원이 다 입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의 수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쉐어하우스를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쉐어하우스라는 새로운 부동산 임대업, 이 임대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거나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하우스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레시피 사업 번창하시고 이 레시피를 보시는 많은 투자자나 창업 희망자분들에게 많은 부동산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쏙쏙 가지고 와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했던 대학생들이나 창업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더 실제로 쉐어하우스에 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꿀팁을 저희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진행이라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현 셰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부동산 레시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왓썹 부동산 레시피 현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